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트론의 한국 사업 개발 담당하고 있는 고가희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는 이제 솔루션과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간략하게 저희 메트론 회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짧은 홍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This factory spends more than 5 million euros annually on energy. We have a solution to lower the energy consumption by 4 to 14% and improve the overall energy management using your data. Over 100 clients worldwide can already confirm the reliability of our solution. We present Metron EVA Factory, AI-powered platform for innovative energy management. Your factory's digital twin is created using internal and external data sources. Data is then fed into our platform where they are analyzed and visualized in real time.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are identified thanks to our unique AI with ontologies and deployed by your operators and our energy engineers. This leads to reducing energy consumption and environmental impact. All of our clients observed a payback within the first year and smoother energy management. Metron, unlocking new energy-saving opportunities.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메트로는 산업 디지털화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솔루션을 개발한 사스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3년에 설립이 되어서 본사는 프랑스에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여태까지 총 3천만 유로 투자를 유치해왔는데요. 우선 투자의 부분을 보시면 대부분 저희 사업의 핵심인 에너지 엔지니어들, 데이터 R&D 그리고 IT 엔지니어들, 즉 제거의 기술자들 고용하는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메트로는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메트로는 현재 저희 서비스가 운영 중인 각 국가에서 현재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현재 프랑스는 날키아, 이탈리아는 에지슨, 일본은 엔티티 패실리티스 그리고 국내에서는 SK가스와 함께 사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회사는 산업 에너지 효율화에 관련된 다양한 글로벌 수상도 받았는데요. 그 덕분에 해외에서 브랜드 인지도도 높일 수 있었고 역시 고객 발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저희가 이제 식음료, 채지, 유리, 절강,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몇 개 이상의 산업장에서 저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 고객사들은 저희 서비스에 대한 계약서를 매년마다 재연장해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솔루션과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 파트너사 SK가스의 김근호 매니저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메트론사와 국내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하고 있는 SK가스 전기신사업급의 김근호 매니저입니다. 예, 이번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제조 관련된 유통 혹은 생산, 유지 보수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솔루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솔루션은 좀 에너지의 관리, 에너지에 포커싱돼서 에너지의 관리 혹은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이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ESG라든지 아니면 넷제로, 특히 이제 2030년까지 40% 온실가스 감축이 돼야 되고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이 되어 있고 이런 환경 관점에서 이 디지털 솔루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저희 이제 기업의 에너지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 사업장은 이 다양한 에너지 관련된 페인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이 탈원전 및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라서 이 발전 단가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오르면서 향후 전기 요금 상승에 대한 압박, 에너지 요금에 대한 상승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는 이제 발전 중심의 공급, 에너지 공급에서 이제는 수요 측,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감축을 점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관리,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감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G, 그 다음에 넷제로에 대한 도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페인 포인트에 대한 대안으로 해서 기업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효율화 이런 것들이 디지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업의 이제 에너지 사용 관리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들을 디지털 솔루션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3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에 대한 관리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현재 수기 관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 관리를 하게 되면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변화라든지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뒤늦게 대응할 수 있는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주 일부 기업에서는 PEMS라고 해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공장의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워 때론 현재는 이게 무용지물로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기반 솔루션을 변화가 된다면 실시간 에너지 관련된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KPI 활용을 통해서 에너지 현황에 대한 관리 뿐만 아니라 공장의 환경 변화를 상시적,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최신의 에너지 환경 모니터링에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단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현재 에너지 의무 진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에너지 의무 진단을 하고 있는데 한 5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에너지 의무 진단 방안에 대해서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해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진단 이후에 에너지 절감에 대한 상세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성과 측정은 측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활용도가 낮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기반 에너지화 서비스는 사업장의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새로운 에너지 절감 기회에 대해 방안을 찾고 그 다음에 일회성 진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에너지 컨설팅을 통해서 공장 에너지 관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에너지 관리라고 하게 되면 하드웨어 교체에 따른 에너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하드웨어 교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반적인 하드웨어 교체 접근은 대부분의 이미 설치가 완료가 됐고 또한 투자 후 목표 대비 에너지 절감이 진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기반 에너지 솔루션은 하드웨어 설비 교체보다는 좀 더 운영에 대한 최적화, 운영에 대한 운전 주기라든지 운전 수치 조절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는 게 큰 차별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절감을 진행한 이후에 어느 정도 에너지 절감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보여주는 것들이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에너지 플랫폼을 통한 사용 관리는 크게 이제 기존에는 데이터가 분산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전에서 데이터를 받게 되면 각 공정이라든지 설비별로 분산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어서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개의 모니터링 장치가 있고 개별 시스템으로 관리하나 이 분산된 시스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해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SK가스 이제 메트론 플랫폼을 제공하게 받게 된다면 에너지의 생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연료전지,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저장, ESS, 혹은 에너지에 대한 수요 관리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슈머, 생산과 소비에 대한 최적화 및 그 다음에 공장 설비의 에너지 사용량 최적화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원에 대한 플랫폼을 사전에 보유해야 향후 최적화에 대한 포인트를 찾고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론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한 3분 정도 해드릴 텐데 이 3분 정도로 전체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하기는 어렵지만 메트론이 이렇게 좀 차별화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구나 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메트론은 에너지 관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에너지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다양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현재 진행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 있는 데이터를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공장에 있는 KPI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량 대비 소비량 이런 것들도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저희가 모니터링 화면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매핑이라고 하는데요. 각 설비,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한 각 전력이라든지 가스, 용수에 대한 이 에너지 매핑을 구성한 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냉동기가 하나 추가된다고 하게 되면 냉동기에 대한 아이템을 넣어서 그 다음에 각 설비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포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냉동기를 하나 넣어서 실제 저희가 이 디지털 트윈 모델에 넣어서 가상의 공장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타나는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공장별로 구성된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서 KPI들을 구성할 수 있어서 각 에너지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력, 스팀, 용수, 그 다음에 COP 이런 다양한 KPI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별로 차별화된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양한 그래프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제공된 모니터링된 지표들은 이렇게 손쉽게 모니터링된 화면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SI성에서 이제 각각의 업데이트해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베이스라인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에너지 금액이 얼마만큼 절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 파악을 해서 현재 어느 정도의 에너지 금액이 세이브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실시간 알람 기능을 통해서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이상 소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사용자에게 이제 알람을 통해서 현재 에너지가 과소비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 사이언스 모델을 구성해서 수집, 함수 연산, 데이터 클린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종의 데이터 안에서 연산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클린징을 통해서 저희가 이상 데이터에 대한 사전 검지를 통해서 걸러내는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통해서 이런 선형회귀 분석이라든지 저희가 랜덤 포레스트 아니면 KNN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통해서 어떤 변수들을 설정할지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적용을 통해서 이 모델을 저희 공장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3분 동안 너무 정신없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동영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메트론만이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이제 솔루션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에너지 관리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에너지 관리는 대부분의 현재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시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현황을 엑셀로 취합을 해서 분기 혹은 월 단위로 해서 에너지 회의체를 만들어서 에너지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는 이런 형태의 지금 관리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사용량 시각화라는 것은 전통적인 팸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를 통해서 사용 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운영 이상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사업장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통적인 에너지 관리 혹은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시각화 요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메트론을 통한 솔루션은 4차 산업혁명 기반 인텔리전트 에너지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스라인을 모델 설정해서 평소 대비 얼마만큼 에너지 사용량이 지금 과소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AI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향후는 에너지 거래, 에너지에 대한 생산 등과 소비에 대한 수요 거래에 대한 이러한 플랫폼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메트론 솔루션은 어떤 식으로 사업장에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단계로는 커넥트라고 해서 공장에 있는 모든 데이터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T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모든 포인트들에 연결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디텍트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가능성을 발굴하게 됩니다. 공장의 데이터
공장만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에너지 절감의 가능성을 발굴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리커멘드 앤 리듀스라는 통해서 실질적인 저희가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절감 제한, 방안 제한, 그리고 비용 감소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자체가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의무 진단과 그 다음에 팸스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리면, 에너지 의무 진단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모든 데이터에 아주 일시적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 가능성에 대해 발굴하게 되지만 이게 서비스 형태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제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했을 때 얼마만큼 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팸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에너지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현황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분석과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은 운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운영자 스스로 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고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해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장에는 전기라든지 스팀, LNG, LPG, 용수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에너지원들은 공장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메터나 센서를 통해서 이미 디지털하게 로고가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데이터는 공장 안에 있는 PLC 혹은 OPC를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고, 생산 관련된 지표들은 MES나 ERP 혹은 기타 제조 관련된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장에 적용하는 것은 이제 메트론 랩이라는 데이터 수집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장된 PLC라든지 OPC, MES, ERP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들은 공장 내부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장 외부에 있는 에너지 관련 전력 요금제라든지 날씨 정보,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고, 이 솔루션 파트너사 및 SK가스는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냥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그 다음에 인간과 AI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기회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런 산업 전문가, 그 다음에 데이터 전문가의 분석, 사람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AI라는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AI라는 기술 자체에는 이 메트론만의 조금 더 차별화된 AI가 적용이 되는데요. 온톨로지와 머신러닝,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좀 이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온톨로지라는 것은 메트론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공장에 있는 데이터와 연합을 해서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한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메트론만의 AI 기술을 활용해서 각 공정레인이라든지 유틸리티 설비에 대한 에너지 최적화 방안을 저희가 도출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 최적화 방안을 도출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전문가는 공장의 운영자에게 이러한 방안이 있으니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하게 됩니다. 실제 공장 운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코멘트를 받았을 때는 저희가 실제 이런 에너지 관련된 모델을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실제 이 과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자체가 저희는 일회적인 솔루션이 아닙니다. 저희는 한 가지 방안을 찾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에너지 절감 방안을 찾고 제안해 드리는 이렇게 선순환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일회성이 아니라 같이 에너지 절감 의뢰에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 개념으로 저희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있는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은 일단 캐펙스 형태로 한 번에 저희가 제공해드린 솔루션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간 구독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실 때 저희가 연간 구독료 형태로 하죠. 똑같이 저희도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연간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커넥트를 위해서 어떤 장치를 설치하는지 보여드리면, 요거는 저희 국내 공장에 사용된 이제 데이터 콜렉터 메트론 랩이라는 장치인데요. 저희가 메트론 랩을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공정에 영향이 없고 가장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 수집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 수집
장치를 통해서 공장만의 차별화된 모니터링 화면을 저희가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은 공장마다 다 차별화된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티피컬한 화면이 아니고요. 공장마다 모니터링 화면은 각각 달라져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텍트라는 것은 저희가 에너지 현황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목표로 설정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AI 기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게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AI라는 부분이니까 뭐 데이터를 저희가 취합을 하면 알아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제공해 주겠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장의 현황을 너무 파악하지 못하고 분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공장의 현장에 가서 실제 서베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감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메트론만의 고유 알고리즘이 있어서 각 설비라든지 공정에 대해서 점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의 포인트에 대한 우선순위를 만들게 되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저희가 에너지 절감에 대한 타겟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 데이터 상관관계 분석, 각종의 데이터 안에서 서로의 에너지 소비량과 어느 정도의 연관관계가 있는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가장 이제 1에 가까운 수 혹은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환출하게 돼서 과연 그 변수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매핑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각 공장과 동일한 환경의 에너지 환경에 대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공정과 설비별로 저희가 에너지 원에 대해서 에너지 흐름도를 만들게 되고요. 이 에너지 흐름도 안에서 변수가 어떻게 변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에너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AI를 통한 저희가 recommend and reduce를 통해서 실제 저희는 최적화 값에 대한 운영값을 제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에 대한 달성 성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 AI를 통한 실시간 운영 최적화 값 제한에 대해서는 이게 실제 저희가 국내 공장에 적용되고 있는 이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노란색은 저희 제한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빨간색은 현재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에서 최적화 수치를 실시간 제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공정의 에너지 최적화 운영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드립니다. 기존에는 공장에서 에너지 최적화가 과연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분기라든지 월간 이런 엑셀 파일로 증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시간 파악을 해서 이게 보여드릴 수 있는 지표는 한정적이었는데 과연 이게 실시간 최적화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표를 실시간 보여드리고 인해서 운영자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라든지 아니면 공장 이해 관계자라든지 모든 관계자들한테 이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 시스템을 통해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펨스의 한계는 사실 이 효과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공장의 에너지 모니터링을 설치를 했지만 사실은 정성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 ROI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효과를 보여줄 수 없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음에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금액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기존에 있는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운영자 측면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얼마만큼 에너지 절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에너지 절감 금액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메트론 AI 기술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차별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많은 기업에서 AI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메트론은 무슨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게 되면 메트론의 온톨로지라는 것들은 이제 메트론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데이터 지식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에너지 지식을 구조화해서 이제 하나의 문서화해서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온톨로지는 크게 4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 흐름도인데요. 공정 흐름도랑 데이터 시트인데요. 공정 흐름도는 이 산업별, 업종별 상당히 많은 이제 에너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플로우 다이그램이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 플로우 다이그램을 하나의 문서화해서 구조화한 데이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시트라는 거는 공장에 들어가는 공기 압축기, 칠러,
뭐 보일러 이런 다양한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설비들에 대한 데이터 시트가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 흐름도라는 거는 이 저희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흐름도라는 것들이 이 문서화해서 저희가 데이터 시트에 온톨로지에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 절감에 대한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시저도 객관적으로 저희가 체계화해서 구조화해서 문서화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거는 이미 이 메트론이라는 업체 자체가 23개국의 한 100개 이상의 공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공장에 적용을 하면서 다양한 에너지 절감 모델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데이터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있고 이 머신러닝 모델이 고도화된 AI 모델에 저희 온톨로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온톨로지의 장점을 보시게 되면 이게 그 하나의 공장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때의 하나의 예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로의 공장과 설비 안에서 서로 이 체계화하고 문서를 구체화해서 각각의 이제 어떻게 보면 브레인스토밍 같죠. 예, 하나하나의 단계별로 구성이 되고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이 플랫폼 안에서 저희가 구성이 됩니다. 이런 고도화된 AI 모델은 새로운 공장을 적용할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디지털 트윈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공장과 설비의 KPI를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잠재 절감 요인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트론 AI의 특징은 일단 기존에 저희가 통계 모델을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게 되냐면 이 모델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에 모델에 대한 연산을 하고 이 모델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 공장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평가해서 이 연산을 하고 이 모델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공장만의 이 통계 모델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온톨로지가 이 통계 모델의 연산 과정 그리고 평가 과정에 저희가 모델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한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온톨로지하고 이 머신러닝은 상당히 이제 상호 보완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트레이닝 연산 모델, 그 다음에 공장의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해서 연산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 마이닝 과정을 통해서 이 고도화된 AI 모델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용화된 정보는 이 저희 온톨로지에 반영을 해서 이 온톨로지는 점점 더 이제 좀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업그레이드된 머신러닝 모델은 메트론의 온톨로지에 반영해서 다양한 공정이라든지 설비의 적용을 통한 수준 향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개 이상 공장에 적용을 하면서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압축기, 전기 용해로, 압출기, 보일러 이런 다양한 설비에 대해서 수백 개의 AI 모델은 메트론이 가진 이제 고유한 장점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장 적용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제가 두 가지 사례는 이제 해외 공장에 대한 사례를 소개드리고 국내 공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제약 공장입니다. 제약 공장에 유리병을 만드는 공장인데요. 유리병을 만드는 공장이면 에너지 요금 한 110억 정도 소비가 되고 에너지 최저가 적용 대상은 용융로, 그다음에 이 퍼니스라고 하는데 이 유리를 녹이는 이 용융로에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도입한 목적 자체는 무엇이었냐면 에너지 관리 디지털뿐만 아니라 이 용융로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노후화가 됐는데 과연 생산과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에너지 절감, 가스에 대한 스팀 소비에 대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궁금증, 호기심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클라이언트 요청사항은 명확했습니다. 생산량 품질의 문제가 없이 용역로에 대한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해 생성할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유리를 만드는 데는 이 로우 머티리얼이 이 컬렛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컬렛은 무엇이냐면 이 공정 과정에서 이제 깨진 유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깨진 유리들을 저희가 그 로우 머티리얼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모래라든지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저희가 들어가서 용해로를 통해서 이제 용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에너지 한 60% 정도 소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밍 머신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형태의 유리병을 만들게 되고 여기서 식혀서 이제 만들게 되는 이런 과정이 공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에너지 매니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현황에 대한 모니터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전력이라든지 가스, 그 다음에 CO2 이런 현재 KPI 인디케이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과 그 다음에 퍼니스에 들어가는 양, 전력 소비량, 가스 소비량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 해당 일자에 43톤에 대한 그 유리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54메가와트아워, 그 다음에 4,000스퀘어 정도의 가스를 소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가스라든지 전력 소비에 대한 배분 현황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KPI를 통해서, 에너지 관련된 KPI를 통해서 지난 2주 대비해서 현재 변화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모니터링 화면은 사실은 한 장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지만 상당히 많이 장표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자도 쉽게 이런 모니터링 화면들을 구축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에너지 관리 디지털을 통해서 에너지 현황에 대한 실시간 보유, 그 다음에 기간별, 설비별 레포트에 대한 생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디지털 트윈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기존의 생산량 대비해서 운영자는 생산량 대비해서 원료, 퀄리티의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정 온도, 그 다음에 전력대 가스의 비율을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비정형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비 운영값에 대한 설정 기준이 약간 미흡했고요. 예를 들면 원료에 대해서 이 퀄릿에 대한 비율이 한 1%만 오르면 효율이 한 0.3%가 오릅니다. 그리고 적정 완성 온도에 대한 온도값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전력을 더 소비할지, 가스를 더 소비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 경제적 가격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저희는 용역로에 대한 디지털 트윈 모델을 통해서 공장의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순위가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판단을 했고, 공장에 있는 내부 데이터, 이 퀄릿의 재고, 그러니까 깨진율이라는 것들이 재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재고에 대한 상태, 생산 목표량, 그 다음에 공장 외부의 날씨라든지 전력 가스 요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최적화 수치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 모델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이 세 가지 값에 대한 최적화 값을 제안을 했고요. 이 최적화 값은 실시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용역로에 대한 스팀 설비에 대해서 크게 통합적인 뷰를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세스 지표에 대한 뷰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된 지표, 그 다음에 최저가 수치 관련된 지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통합적인 뷰를 제공을 했고요. 저희가 두 가지, 그러니까 퀄릿의 비율, 그 다음에 전력과 가스의 소비 비율을 저희가 생산량 목표 대비 실시간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과연 현재 퀄릿을 어느 정도 비율을 제공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전력 대비 가스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에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 증가나 감소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전력이 비싸면 가스를 가장 많이 하면 되지 않겠냐, 아니면 퀄릿이 재고가 많으면 퀄릿을 그냥 많이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최적의 비율은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50가지의 변수들을 고려해서 이 두 가지 값에 대한 최적의 값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오퍼레이터 분들께서는 이 150개의 변수를 실시간 계산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값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으로 운전을 했는데요. 실시간 이런 디지털 트윈 모델 AI가 계산을 해주니까 좀 더 정확하고 그 다음에 획일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에너지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연간 약 한 3억 5천만 원 정도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효과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사용량이 약 한 5%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제지 공장인데요. 제지 공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요 OPC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있고 한 연간 160억 정도의 에너지 소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해당 공장도 비슷하게 에너지 관리에 대한 디지털화가 안 돼 있었는데요. 공장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이 제지기에 들어가는 화학작용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학작용제가 많이 들어가면 제지가 약간 습기가 너무 많아져서 건조하는데 드라이어에 대한 스팀 비용이 많아집니다. 근데 화학작용제가 적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종이에 대한 깨짐, 품질에 대한 저하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이 화학작용제 일정 세팅 값을 정해놓고선 에너지가 과소비 되더라도 생산량과 품질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서 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생산량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이슈 때문에 사실 시도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많은 변수를 통해서 화학작용제에 적합한 양에 대해 실시간 알려드림에 인해서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전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화학작용제의 최저값은 저희가 100개 이상의 변수에서 제지기의 기기 속도라든지 기기에 이입되는 양을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 화학작용제 값에 대해 제공을 했습니다. 이 해당 공장은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팀 소비에 대한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화학작용제에도 절감이 돼서 제지기의 스팀 에너지 소비가 한 1억 절감됐고 화학작용제가 한 1억 절감됐고 연간 약 한 2억의 정도의 비용 절감이 단순히 수치 제공을 통해서 제공이 되었습니다. 예, 국내는 저희가 한 2개 공장에 적용을 했는데요. 예, 2개 공장에서 저희가 유틸리티 쪽을 적용을 했습니다. 유틸리티 에너지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공기압축기의 최적화, 그 다음에 NH3 컴프레서,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조금 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오히려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압축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에너지 관점에서 과연 최적의 스펙은 무엇인지 저희에게 물어보시고 저희는 이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제안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장에서 한 연간 165억 정도에 되는 공장인데 여기는 TG에 관련된 조금 더 운전 최적화, 발전 단가와 그 다음에 전력 단가를 고려해서 최적의 운영 수치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연간 한 1.2억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메트론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밸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 통합 관리, 그 다음에 수기 입력 데이터 관리, 이런 데이터 관리 편의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공장과 설비의 최적의 시퀀스 및 이상 소비 현황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향후 에너지 소비량이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예측 모델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에 대한 최적화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탄소 에너지 사용량 그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곱해서 에너지 사용량과 결합해서 어느 정도의 모니터링을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런 메트론 서비스를 통한 효과는 이제 가장 큰 챌린지죠. 3D 환경. 그래서 저희가 탈탄소, 그 다음에 탈중앙, 분산화, 그 다음에 디지털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디지털 기반 솔루션을 통한 에너지 관리 효율화가 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이 두 가지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많은 분들이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이 이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이 솔루션을 왜 꼭 지금 해야 되나? 뭐 동종업계의 상황을 보고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해도 늦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부의 압박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이런 탄소 배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압박이 좀 더 커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 내부적으로도 이런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 제공에 대한 필요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솔루션을 적용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한 6개월 안에 뭐 5%가 절감이 된다,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꾸준하게 에너지에 관리된 향상된 툴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향후 저희가 에너지가 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ROI거든요. 공장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근데 이러한 에너지 관리, 환경 관리에 대한 이슈는 이미 ROI에 대한 관점을 넘어서 향후 더 큰 임팩트를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에너지 절감이 달성 가능할까라고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 에너지 데이터를 공장에 보기 전까지는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과연 그러면은 공장에서 에너지 관리를 잘하고 있다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저희 공장은 에너지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라는 지표들을 보일 수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는 이런 에너지 관리 플랫폼이 없다고 하게 되면 과연 정말 잘 관행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반영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이런 플랫폼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SK가스에 대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SK가스는 이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해서 저희가 저희가 자회사 혹은 이제 관계사를 통해서 발전,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에 대한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ESS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전기차 충전, 저희가 그 투자사를 통해서 이제 제주도에 플러스 DR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향후 미래지만 저희가 DR이라든지 VPP 이런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시와 같이 데이터 분산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을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에너지에 대한 생산과 관리를 할 때 이런 메트론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게 된다면 좀 더 유연하게 다양한 에너지 절감에 대한 포인트를 찾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대한 최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예, 질문해 주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